영빈관입니다. 영빈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손님들, 특히 이제 해외에서 온 중요한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잔치를 하는 곳이죠. 한마디로. 뭐 만찬도 열고요. 어떤 행사도 엽니다. 이 건물 이름이 나왔어요. 영빈관. 기존에 지금 안 쓰고 있지만 청와대 내에 영빈관이 있거든요. 그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얘기인가요? 기사로 확인해 보죠. 대통령실 878억 영빈관 신축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인근에, 그러니까 용산에다가 새로 영빈관을 마련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글쎄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예산 규모로 보면 크게 뭐 많은 액수는 아닌 걸로 보여요. 뭐 1,000억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요, 기존에 청와대에 있던 영빈관 활용한다는 입장이었어요.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지금. 이걸 짓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집무실 이전비도 이미 300억 원이 초과됐는데, 그러면은 이 영빈관 짓는 이 돈은 집무실 이전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될 듯. 일단 전 민주당,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딱 문제 삼을 분위기인 거죠, 지금 이게. 근데 대통령실이 설명을 좀 해냈어요. 뭔가 좀 다른 데 쓰고 있는데 이게 좀 뭔가 적합하지 않다, 뭐 이런 판단인데, 이 대통령실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보죠.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내외빈 행사를 국방 컨벤션 센터 등에서 열었으나, 이제 기존에 그 용산 인근에 있는 시설에서 열었으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부속 시설 신설 필요성을 국회에 제안한 것이다. 그리고 예산안 최종 결정은 국회에 있다. 그러니까 뭐 국회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신청을 했어요. 확인을 해줬습니다, 어제. 어제 저녁에 보도가 나오면서부터 이게 진행된 거거든요. 그리고 뭐 예산안 확정되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일단 그러면은 신청했습니다. 지을 생각입니다. 예산 필요해서 신청했으니까 국회가 판단해 주세요.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다른 거 썼는데 뭐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설명도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얘기 좀 해보죠. 윤창현 의원님. 앞선 기사가 주목한 거는, 아니 기존 청와대 영빈관 쓴다 그랬잖아요. 요즘에 좀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왜 집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아주 시각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예.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냐 아니면 청와대를 그냥 쓰냐의 결정에서 용산 시대를 열고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렸다. 끝. 용산 시대 열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제 문제는 풀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 쓴다는 설명을 그때 아니, 했단 말이에요. 영빈관을 이제 예. 그 청와대 영빈관이라는 그 예. 특별한 시설만 따로 쓰려고 했더니, 그럼 국민께 돌려드린다고 할 때 영빈관 쓸 때 경호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 동안은 이제 입장이 제한된다든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다음에 일반 호텔 쓰기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국방 컨벤션 센터는 좀 지나가 보면 적합하지가 않고. 조금 좀 작고, 그러니까 컨벤션, 일반 호텔, 영빈관 모두 용산 시대를 열고 나서 보니 생각과 좀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 그러면 용산 시대 열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니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국회에서 그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그다음에 공공 그 청사 신중축은 예타 면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타 받을 필요 500억 없이 이상이지만 그 면제가 돼요. 면제가 되죠. 그래서 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러이러하니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왜 청와대 움절로 떠났냐, 뭐 이 얘기를 이제 지금 와서 또 하는 거예요. 이제 청와대 왜 떠났냐고. 근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 데서 오는 편익도 상당하기 때문에 청와대 왜 떠났냐, 이제 그 소리 이제 그만하시고, 예, 그거는 이제 이미 이제 지난 얘기니까 용산 시대를 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용산 시대에서 그런 그 공간 활용들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문제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생각하면 문제를 간단화시킬 수 있는데, 자꾸 옛날 얘기하면서 왜 청와대 떠났냐 뭐 이러면서 자꾸 그 결정에 하자가 있고 흠결이 있다고 꼬집어 뜯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논의의 방향을 조금만 하나로 이렇게 몰아서 얘기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한 이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산 이전이라는 큰 그림에 맞춰서 가는 거다. 그리고 그때 당시엔 좀 챙기지 못했지만 지금 필요해서 짓는 거다. 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말씀인데요. 자, 김광석 소장님.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일단 무엇인가 하면 처음부터 준비를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용산으로 이전할 때, 청와대를 이제 국민에게 드리고 이전할 때 이런 거 전혀 생각조차 안 한 거군요.
그러면 그 이전 자체가 졸속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다시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청와대 영빈관이 이미 잘 마련돼 있는데 그걸 쓰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청와대를 안 쓰려고 하는 겁니까? 이겁니다. 시각이 지금. 두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예. 왜 청와대가 아주 잘 설비가 돼 있는데 예. 그걸 전혀 쓸 생각이 없는지. 예컨대 이제 시간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준비도 하고 예산도 받아놓고 하는 그런 과정 동안이라만이라도 지금 예상은 한 2년 걸린다고 그렇죠. 합니다. 이제 그 예. 동안만이라도 사실은 영빈관을 쓰고 이러면 사실 큰 문제가 없고 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준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가짐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거의 일방적이고 비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어떤 플랜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면서 계속 돈은 예산은 눈덩이처럼 늘어나요. 496억에서 497억에서 또 이것만 해가지고 또 뭐 지금 878억 추가되고 그리고 또 다른 부처들도 그렇죠. 관련 비용들도 관련 부처들이 예. 한 3억 9억 또 들어갔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의 요 이전에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에 존재하는 합참이 또 가야 되잖아요. 아. 그게 한 2천억이 최소 2천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게 1조짜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빨리 이걸 해야 되느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 안 되느냐. 그리고 이미 이제 대선의 과정 속에서 예. 영빈관 같은 거는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안 쓰고 호텔에서 하고 비용 많이 나간다고 이런 비판을 굳이 받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타협적으로 쓸 수 예. 있는 걸 쓰다가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을 좀 예. 갖고 이러면 비판 덜 받는 거 아닌가요?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다른 두 분 패널께는 이 기사 소개해드리고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사 보시죠. 대통령실 영빈관 시축에 뭐 878억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용산 이전비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 이 기사는 또 요게 주목했죠. 처음에 한 490여 원, 그랬다가 뭐 관련 뭐 경호 관련 비용이 한 300억, 그리고 또 이것까지 하고 그럼 이게 몇 배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좀 기사는 묻고 있어요. 이전 예산 496억에서 갈수록 늘고 있다. 뭐 이런 시각입니다. 자, 장해찬 이사장 우선 일단 이 영빈관 새로 짓는 문제하고 사실 이전 비용이 처음에 설명한 거하고 좀 약간 늘어나는 감이 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뭐 각 지자체에서 청사 새로 보수하거나 신축하는 것에 비해서 이 예산이 그렇게 과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 처음부터 들어갈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서 이 정도 돈이 들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처음보다 어쨌든 필요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이게 돈이 뭐 많고 적고 필요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국민들이 보기에 신뢰하기 또 힘든 부분이 분명히 초기에 있는 나온 것이거든요. 490억 원은 가능한 가장 작게 좀 잡은 것 같긴 해요. 그 금액 자체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 예. 더 들게 되면 이렇게 예. 언론으로부터 질타받게 되니까 예. 처음부터 조금 넉넉하게 예산안 이 정도 들 그러게요. 겁니다라고 국민께 판단받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오히려 드리고 넉넉히 싶어요. 잡고 아꼈습니다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이 청와대 개방이나 용산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시는 전문가가 예. 바로 문재인 정부의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이거든요. 아. 이분이 2019년도에 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요. 예. 청와대 영빈관이 구민회관보다 못하다. 아.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표현을 썼냐면 고백하건대 우리나라의 청와대 영빈관이 최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열악하다는 뜻인가요? 그러면서 2019년에 이 의전 전문가이자 행사 전문가 또 청와대 전문가이신 우리 탁 비서관께서 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영빈관 새로 지어야 된다라고 아. 직접 인터뷰하신 내용이 또 남아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이게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지금도 민주당이 자랑하는 최고의 행사 관련 전문가 아닙니까? 그분이 청와대 영빈관 구민회관보다 못하고 세계 최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 용산 이전도 이전이지만 바꾸고 개보수하거나 새로 지어서 써야 되는 거죠. 차라리 그게 바꾸고 새로 보고 고치거나 새로 짓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래서 저는 뭐 정치적 의견이 다를 때도 많습니다만 예. 행사 관련해서는 전문가인 이 탁현민 전 비서관의 말씀을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도 좀 많이 들으셔서 이번 국회 예산안 통과에 좀 반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지금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좀 기대보다 안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솔직히 예. 말씀드려서. 이런 악조건 속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개방이나 청와대 어떤 시민들의 향유하는 이런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여론조사에서 예. 그래도 더 높게 나오고 예. 있습니다. 많은 분이 다녀가셨어요. 이미요.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예. 청와대를 시민의 공원으로 즐기고 계시고요.
그렇게 되었다면 이미 바뀐 이 용산시대 이전이라는 현실 위에서 어떤 것이 최선인지 대안을 찾는 게 이 정치인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임혜자 전 행정관님. 저는 좀 이 문제를 거시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정치든 정책이든 예산이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연 지금이 그럴 타이밍이냐는 거죠. 이렇게 눈덩이처럼 용산 이전비에 또 영빈관 신축에 878억 정도가 들고 예. 그 이상 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민생을 과연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정부인지 지금 그게 왜 이거를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그야말로 정책도 유연해야 예. 되고 국민이 원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야말로 지금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서 환율이나 여러 가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은 지난 추석 때 배추 한 포기 10,000원이 넘는 거를 들었다 놨다 하는 상황이고 새우깡이라든가 뭐 초코파이, 예. 신라면 한 봉지에 1,000원이 넘어가요. 이런 상황인데 예. 과연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영빈관 기존에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과거 정부에서도 그 영빈관을 쓰는데 물론 그 상황에서는 좀 더 외빈을 맞이하는데 좀 더 의전을 잘 갖춰서 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런 예. 발언을 했던 거지. 지금 이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투입해서 예.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국회에서 이제 예산입니다. 예산 사안이거든요. 이것도 치열하게 공방이 오가겠네요. 지금 뭐 맞습니다. 그래도 뭐 또 금액을 깎자 아니다 막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이거 사안이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요.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순서입니다. 지역신문 소개해드리죠. 먼저 대구로 가겠습니다. 포항제철소 정상화 1년 이상 걸린다. 이런 얘기를 인용해서 제목을 달았어요. 여러 가지 뭐 아변라인 완전히 물에 잠겼고 뭐 진흙 제거 후에도 가동 여부 이거 봐야 된다. 급한 대로 광양에서 공정 진행. 그러니까 일단 이거 심상치 않다. 이렇게 1년 이상 걸린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로 갑니다. 전남에도 복합 쇼핑몰. 이 호남 지역 복합 쇼핑몰은 광주에서 처음 나왔는데 이제 전남에도 뭐 스타필드 순천 추진한다. 뭐 지역도 나와 있어요. 어디라고? 유력 검토 중. 그렇습니다. 지금 호남 쪽에서 이거 제대로 된 복합 쇼핑몰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많은데 전남의 경우도 뭔가 추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대전입니다. 방위사업청 정부 대전청사로 대전시 방사청과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2023년까지 일부 부서 이전 그리고 2027년까지 신청사 신축 목표. 그러니까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유치하는 거, 어떤 뭐 쇼핑몰 이런 정보기관 유치하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역시 여기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으로 갑니다. 윤 대통령 공약인 부산 해사법원 법사위원장에 달렸다. 이것도 유치 문제네요. 유치 해사법원 유치입니다. 해사 법률 서비스 고부가 산업인데 10곳 있는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했다. 우리는 아직 입지도 못 정한 채 국회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법사위원장이 부산 그리고 여당 간사 경남이니까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네요. 지금요. 부산 유치 적극 역할로 봐. 그러니까 지금 쭉 연속적으로 지역신문 소개해드렸는데 지역에서 어떤 정부기관, 어떤 민간에 좋은 많은 분들이 선호한 있어 이런 거 유치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공통된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지역신문에서요.